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TJS 27번째 강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후 약간 실무 과정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MVVM이라는 대략적인 개념이랑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은 자바 쪽에서는 그냥 JSP로 그냥 쭉 날 코딩하는 방식 혹은 PHP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날 코딩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이제 중급 쪽 코스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MVVM으로 완벽하게 구조를 잡고 진행을 할 계획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그 EXTJS에서 약간 좀 강점인 데이터 바인딩, 그리고 기능은 컨트롤러에다 정의를 하고, 기타, 모델단 관련해서는 이제 뷰 모델을 사용해서, 구조는 모델 1인데, 내부적으로는 MVVM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우리가 기존에 항상 하던 ex.create, ex.panel 선언해 주시고 width 500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render to ex.getBody. 그 다음에 이 items에다가 하나만 정의하도록 할게요. layer fit 주고 여기에다가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xtype grid 우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쭉 해볼게요. 그리드 선언해 주시고 컬럼스 선언해 준 다음에 여러 개의 텍스트라든지 데이터 인덱스 값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죠. 플렉스 1. 자, 이 상태에서 한 3개 정도 한다 치고 그 다음에 스토어 선언하고 오토로드 트루 그 다음에 필즈 필드명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AJAX 콜을 할 경우에 프록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별도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RL 정의해주고 리더 속성에서 타입을 JSON 그리고 루트 프로퍼티 값 보통 데이터 리스트의 최상단 키 값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기본 구조였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호출하고자 하는 URL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ORS 구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select grid라는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별도의 페이징 없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받아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인덱스 컬럼 1, 컬럼 2, 얘는 컬럼 3 타이틀명 컬럼 1 컬럼 2 얘는 컬럼 3 이렇게 주고 필즈는 데이터 인덱스 값이랑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맞춰주셔도 솔직히 무관하긴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 결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EXTJ 센차 앱 와치 자 와스 실행을 시켜주고 나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1841 호출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빼면은 오토로드 false예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면 안 나와요. 데이터가. 여기서 툴바에다가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바 배열값 선언하고 버튼 하나 xtype 버튼 텍스트는 데이터 로드 여기다 핸들러 펑션 클릭 이벤트 주시고 여기다가 버튼.up그리드
그리드에 각각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그리드. 다음에 스토어는 그리드.getStore. 자, 이렇게 하고 그냥 store.load 호출해 주시면 데이터 로드가 펑션을 통해서 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실행을 하고 데이터 로드. 이렇게 데이터가 로드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기준의 방식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리드가 있고요. 자, 우선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컴포넌트를 별도로 디파인을 해서 우리만의 X타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앱 쪽의 뷰의 메인 위에 이제 이 뷰 쪽에다 선언을 해주셔도 되고 PC용에 대해서만 정의하는 거니까 클래식의 src의 뷰 밑에다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던은 모바일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제외하겠지만 동일하게 태블릿이나 뭐 폰용은 이쪽 모던에다가 별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앱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이 둘 중에 뷰단에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define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ext.create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정의를 할 때는 ext.define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우고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모던이라든지 뭐 클래식이나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define 되어 있는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게 있을 거예요. 얘를 그냥 우선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main.js라고 줬는데 저는 rename 뭐 sample grid 자,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어요. 뷰의 메인에 샘플 그리드. 얘는 패키지명. 우리가 앱 생성할 때 만들어놓은 패키지명. 뷰가 최상단입니다. 뷰.main.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명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샘플 그리드. 이게 이제 순순히 이제 파일명의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extend는 그리드를 하나 상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도큐먼트에서 xtype 그리드고 그 클래스 파일명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우선 제외하도록 할게요. 얘나 얘는 우선 빼고. 자, 기본 구조에서 xtype만 샘플 그리드. 자, 이렇게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요 그리드를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샘플 그리드 이게 그냥 요 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후 거를 그냥 가져다 이렇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거예요. 자,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자, 여기서 샘플 그리드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 그리드라고 하면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 x타입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과연 어떤 생성이 될지 안 될지 이벤트가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일 와치 다시 실행시켜 주세요. 파일을 생성을 하시거나 그 외에 뭐 어떤 지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좀 와치 상태에서도 이렇게 빌드가 되긴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와스를 스톱 시켜 주시고 센차일 와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빌드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waiting for changes 떴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데이터 로드 누르면 똑같은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화면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뷰 페이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면에 뭐 페이지 컴포넌트들이 길어지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define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 클래스를 여기다 익스텐드를 해주고 우리가 사용할 x타입 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x타입은 피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컴포넌트는 뷰는 우선 쪼갰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 페이지로 쭉 코딩이 돼 있었는데 얘를 별도의 페이지로 이렇게 define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핸들러 한번 정의를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는 컨트롤러에 속합니다. 자, 컨트롤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 여기다가 뭐 컨트롤러인가? 잠시만요. 예, 우선 컨트롤러하고 정의를 해준 다음에 컨트롤러하고 config 키를 정의를 해주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컨트롤러를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샘플 그리드라고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뷰의 메인에 이 소스 파일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얘를 샘플 그리드 컨트롤러 라고 정의를 해주고 명칭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동일하게 파일명이랑 컨트롤러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extend 사용하는 건 ext.app 클래스명은 view 컨트롤러라는 것을 상속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db에서 우리가 alias 주는 것 같이 alias 정의해 주시고 컨트롤러 명을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샘플 그리드. 자, 여기서 복사를 한 거라서 자, 이건 다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라고 샘플 그리드라는 걸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아스 명칭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이제 기능을 하나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 데이터 로드라는 키를 주고 펑션 obj 얘는 버튼 클릭 시 데이터 로드.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핸들러 컨트롤러를 여기다 붙여주시고 얘를 펑션 대신 문자열로 이렇게 이 키 값을 여기다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차의 와치. 자, waiting for changes 로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한 다음에 데이터 로드 출력이 되죠. 근데 이 전에 있던 캐시되어 있는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 얘가 동작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console.log 한번 찍어 볼게요. 버튼 클릭 이벤트 발생. 자, 이렇게 console.log를 한번 찍어 봤어요. 그러면 캐싱된 데이터가 아니면 이 로그가 브라우저 개발자 모드에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로드를 하고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콘솔 찍은 부분에 대한 펑션이 동작이 됐죠. 자, 이처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요 한 페이지에서 쭉
풀코딩 했던 부분이 이제 각각의 역할로 나눠졌습니다. 자, 우선 뷰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별도의 클래스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엑스타입 관련된 컨피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데이터 기능은 이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컨트롤러 속성에 정의된 alias, 요 controller.alias 명칭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핸들러라든지 이벤트 리스너들에 대한 정의된 이런 식으로 키는 여기다 이렇게 정의해서 얘랑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모델. 자, 컨트롤러, 그리고 뷰 모델. 뷰 모델도 그냥 샘플, 그리드. 이렇게 한번 주고 뷰 모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복사를 할게요. 자, 샘플 그리드, 뷰 모델.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클래스명 따로 줘야 되겠죠. 얘는, 어디 갔냐?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얘는 뷰 모델.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고, 자, 알리아스는 뷰 모델 샘플 그리드. 이거는 우선 제외할게요. 자, 여기서 동일하게 이 알리아스에 준 게 요 뷰 모델의 알리아스랑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는 데이터랑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을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바인딩이 가능한데 도큐먼트 문서를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래식 툴킷 보고 한번 그리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config에 bind라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얘는 bind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스토어. 예, 여기 스토어는 bind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보통 set value, 뭐 get value 이런 식으로 setget이 지원하는 애들은 보통 bind 속성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예제 삼아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stores라는 config를 정해 주시고 뷰 모델에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토어 명칭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sample store. 예,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 자, 컨트롤러죠. 우리가 만든 뷰에서 요 스토어 객체를 컨피그를 요따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스토어는 제거를 합니다. 자, 제거를 했으면 자, 문제가 뭐냐? 지금 스토어가 정의돼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 로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여기서 자, 데이터 바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인드라는 컨피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얘를 명칭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바인드할 명칭에 대한 속성은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아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이 끝나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상태에서는 현재 바인딩만 되었을 뿐 동작은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 컨트롤러에서는 정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말고도 보통은 이거는 우리가 바인드를 안 한 일반 데이터 스토어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자, 변수 선언하고 그냥 뷰 모델이라고 선언을 할게요. btn. 자, 뷰에서 버튼에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버튼 up 그리드 객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뷰 모델이라고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리드.get 뷰 모델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요 그리드에 정의된 뷰 모델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통째로.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의 스토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뷰 모델 get store.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원래는 grid.get store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뷰 모델을 보시면 여러 개의 스토어 정의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대신 키가 달라지겠죠. 컴피그 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요 키 값을 getStore의 명칭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스토어에 객체가 우선 있는지 로드하기 전에 한번 콘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alias controller.sampleGrid 뭐가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sampleGrid 뷰 모델은 sampleGrid. 아, 컨트롤러가 아니죠. 얘는 뷰 모델. 클래스명이 중복이 돼서 아마 나는 에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전에 된 컴파일이 잘못된 이제 클래스명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 나는 것 같은데 한번 waiting for changes 뜰 때까지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iting for change 뜨고 컴파일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실행. 예, 이제 워닝 뜨지 않고 정확하게 기능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데이터 로드를 누르면 데이터 로드는 우선 안 되겠죠. 왜냐면은 컨트롤러 부분에서 그리드의 뷰 모델에 스토어 객체가 있냐 없냐 이것만 우선 콘솔 로그로 찍어 본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로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바인딩 내 스토어 객체가 찾은 거예요. undefined 뜨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스토어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스토어 그냥 로드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 로드. 자, 데이터 로드 완벽하게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 MVVM의 대략적인 구조예요. 자, 우선 흐름을 대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app.js에서 그냥 create하고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한 페이지 안에다 쭉 기능이나 화면이나 이런 걸 다 정의했어요. 근데 MVVM에 대한 구조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변경이 됩니다. 자, X타입의 샘플 그리드. 샘플 그리드라는 거는 도큐멘트에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한 그 클래스, 샘플 그리드라는 새로 정의한 클래스의 상속은 물론 EXTJS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우리가 원하는 컴피그와 기타 컨트롤러 뷰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뷰 페이지는 요 컴포넌트 정의가 되는 거고 기능은 요 컨트롤러라는 속성이 정의된 여기 페이지의 특정 함수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능 정의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바인딩, 데이터 바인딩 관련해서는 요 뷰 모델에 대한 클래스 정의에서 스토어스의 뭐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스토어 혹은 데이터를 정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얘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텍스트 필드 이렇게 주고 바인드 밸류 값 하나 한번 바인딩 해볼게요. 밸류 값을 search field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search field라고 값이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 바인딩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뷰 모델에 stores랑 자주 사용되는 게 데이터라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search field라고 주고 검색 값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value 값은 요 search field라고 바인딩 된 데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갔어요. 굳이 set value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 값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우선 데이터 바인드 그리고 스토어 바인드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코드를 각각 나눠 가지고 깃에다 올려서 블로그에다 링크 URL 소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딱 흐름 이렇게 뷰 컨트롤러 뷰 모델 이거에 대한 흐름의 개념만 아시면 MVVM이라든지 데이터 바인드 쪽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기초 강좌는 이걸로 모두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가 이 기본 구조들로 인해서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최종 기초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 예,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